준비가 되었습니다. 판매를 하셔야죠. 손님들 어서 오세요 라고 하나 손님들이 우리에게 오나요? 오지 않습니다.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요. 광고를 하셔야 되겠죠. 제가 생각하는 광고 방식은 두 가지입니다. 판매를 위한 광고와 홍보를 위한 광고인데요. 쉽게 말하면 이거 같은 경우는 검색 광고라고 말씀드리는 게 쉬울 것 같고, 이거는 그냥 브랜딩이라고 하는 게 쉬울 것 같은데, 쉽게 말해 이 제품을 직관적으로 클릭을 해서 들어오게 만드는 걸 판매 마케팅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저희 회사가 괜찮은 곳이다. 저 회사 일 잘하지, 물건 괜찮아 라는 생각이 들게끔 해주는 마케팅들이 있는데요. 기본적인 것들을 몇 가지 보여드릴게요. 같이 볼게요. 검색을 하자마자 상위에 뭔가 노출이 되고 물건이 그대로 노출이 되는 거, 클릭을 했을 때 과금이 되는 형태의 광고가 있을 수 있고요. 어떤 특정한 키워드가 블로그나 이런 SNS 환경에서 노출이 되게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누르자마자 바로 구매로 이어지지만, 이거 같은 경우는 이 물건이 괜찮은가를 검증하는 단계에서 쓰이게 되죠. 인스타그램에서 저희 제품들이 노출이 된다라는 건 사람들로 하여금 신뢰감을 더 주겠죠. 이제 드디어 고맙게도 고객께서 저희 물건을 사주셨어요. 관리자 화면입니다. 여기는 관리자 화면에 주문이 다양하게 있네요. 주문 처리해 드릴게요 하고 택배를 싸서 택배를 보내드려야 되죠. 택배 보내드리기 전에 송장 번호를 등록시켜 드려야 됩니다. 고객이 그때부터 배송 추적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이건 택배사 화면입니다. 그렇게 택배를 보내게 됩니다. 택배량이 많아지면요, 같이 고민해 보셔야 될 게 있어요. 이 정도 양이면요, 하루에 혼자 싸기 힘들어요. 하루 종일 싼다면 말이 되는데요, 보통 주문 마감 시간은 2시입니다. 2시예요. 그러면 택배 기사가 이 택배를 회수하러 오는 데는 평균적으로 5시입니다. 2시에서 5시, 3시간 안에 주문을 취합하고 서류 작성과 행정 업무를 마친 후 택배를 싸는 시간까지 포함해서 3시간에 끝내셔야 돼요. 그러니 혼자서 이걸 다 하기란 힘듭니다. 알바를 쓰셔야 될 수도 있으니 택배 관련해서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택배를 나갔습니다. 그러면 이제 돈이 들어와야 되겠죠? 돈은 되게 다양한 방법으로 들어옵니다. 짧게는 일주일, 이틀 만에도 들어오고요. 길게는 2달 만에 들어오는 경우도 있어요. 자사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따박따박 매주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게 정산을 받게 됩니다. 정산을 받고 월 정산을 해보셔야 되겠죠. 엑셀로 다운받으셔 정산해 보시고 그런 정산을 하셔야 돼요. 그러고 나면 이제 세금을 내셔야 되겠죠. 아까 전에 개인 판매자는 세금을 냅니다. 개인 사업자 물론 내죠. 세금 관련해서는 가장 크게 차이 나는 게요, 이걸 알고 가시면 좋겠어요. 세금은 크게 3가지 정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게 되고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법인은 법인소득세를 내겠죠. 세 번째, 원천세라는 세금인데요, 이거는 인력에 관련된 세금입니다. 알바를 쓴다, 직원을 쓴다. 요 3가지 신고를 해마다 해주셔야 되는데, 그 3가지를 통해서 사업자 형태가 좀 바뀌긴 하는데요, 결국엔 법인 사업자로 가시겠죠. 사업이 잘 되신다면. 근데 처음부터 법인 사업자 가라? 이건 별로 안 권하고 싶어요. 가장 윗단에 있는 개인 판매자가 가장 간편하게 세금 신고를 할 수 있고요, 상대적으로 세금 내는 금액이 적습니다. 그러니 굳이 처음부터 법인 가라고 말씀드리고 싶진 않네요. 팁 하나 드릴게요. 사업자를 가진 사람이 경유차를 몰면 기름값을 보전을 받을 수 있을까요? 있습니다. 근데 이 둘 중 누군가는 보전을 받고 누군가는 보전을 못 받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경유차라 하더라도 7인승은 승용에 들어가고요, 9인승은 승합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차를 산 사업주는 주유소에 가서 기름 5만 원 넣어주세요 하면 약 5천 원에 가까운 돈을 할인을 받는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분은 못 받습니다. 부가세 적용 혜택이 없거든요. 그러니 단순히 세금을 잘만 활용한다면 기름을 넣을 때마다 기름 한 번 넣을 때 5만 원 정도 넣으신다고 보고요, 5천 원씩 할인 받으면 괜찮지 않아요? 그러니까 세금을 잘만 활용하면 탈세하지 마시고요, 절세를 얼마든지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세금 공부도 하셔야 됩니다. 결국엔 사업자 내실 때요, 통신판매업이라는 보통 사업자를 내시게 되는데, 온라인상에서 물건을 팔고 싶다 그러면 요 3가지 서류만 준비하시면 돼요. 사업자 등록증, 통신판매업, 구매안전, 소위 에스크로라고 하는데 구매안전 이용증이 있으면 됩니다. 요거 3개를 만드는 데는 약 2시간 정도가 걸리지 않습니다. 실제로 발로 뛰어 구청과 세무서를 왔다 갔다 하셔도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아요. 요즘은 더 좋아져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것들이 더 많아졌고요. 그렇게 세금까지 다 냈습니다. 이제 1년을 보내보니 좀 남았네요. 할만하다. 내년부터 우리 좀 더 열심히 해볼까? 라고 생각이 들었다면
확장을 해보겠죠. 왜 확장을 해야 되느냐? 제가 오늘 해드리고 싶은 가장 키워드가 이겁니다. 확장이 아니라요. 사실은 스마트 스토어는 빙산의 일각일 뿐입니다. 이거 먼저 보여드릴게요. 스마트 스토어는요. 이 수많은 샵들 중에 여기 있네요. 단순히 그냥 하나의 샵일 뿐인 거죠. 스마트 스토어로 저 1억 법니다.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데요. 어렵습니다. 저는 현실적인 얘기를 해드리고 싶네요. 제가 2018년 8월에요. 한 달간 총 판매한 금액 말고요. 건수가 1,300건이었습니다. 근데요. 그 중에 스마트 스토어는 몇 건을 팔았을까요? 11번가 G마켓, 옥션, 인터파크 다 팔았겠죠. 여기저기다가 약 한 100군데 정도에서 팔거든요. 저희는 100군데에서 팔았는데 1,300개 정도가 나왔는데 스마트 스토어에서는 봤더니 16건입니다. 에게 1,300개 중에요. 16개가 스마트 스토어에서 팔렸어요. 그러면 역사 내볼게요. 여러분들은 딴 건 잘 모르겠고요. 스마트 스토어만 1년 동안 열심히 했어요.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하겠죠. 한 달에 10몇 개 팔리는데 이거 해서 남는 거 없어요. 온라인 역시 힘들어요. 못 하겠어요. 아니에요. 온라인은요. 전체 시장을 다 같이 이렇게 만지는 능력치를 가지고 계셔야 놀 수 있는 놀이터예요. 제가 이 화면을 보여드리는 이유가요. 쇼핑몰을 통합으로 관리하는 관제탑 같은 시스템이 있거든요. 제품을 불러올 수 있는 그런 지원 가능한 사이트만 해도 약 191가지가 됩니다. 이것만 될까요? 훨씬 더 많습니다. 그 모든 쇼핑몰을 여러분들께서는 다 관리를 하셔야 말이 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게 여기서 나오는 거죠. 1,300개를 팔았으나 그중 스마트 스토어는 16건이 다라는 거죠. 이 전체를 아우를 때 1년 지난 후에 확장을 할 겁니다. 이 모든 사이트에 저희 제품을 등록을 할 생각입니다. 그러면 문제가 있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하나 다 들어가 봐야 된다는 아주 치명적인 단점이 있는데요. 그 단점을 누군가는 보완을 하고 해결을 했겠죠. 보세요. 저희가 이 6군데다가 물건을 판다고 칠게요. 그러면 아침마다 이 6개마다 다 들어가서 우리 고객이 주문이 있는가 없는가 확인을 해 보셔야 돼요. 근데 너무 일이 많죠. 그걸 한꺼번에 모아서 주문도 한꺼번에 취합을 하고요. 상품 등록도 한꺼번에 하고요. 배송 처리도 한꺼번에 할 수 있는 샵링커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런 관제탑에서 한꺼번에 관리할 수 있거든요. 이건 다 다음 시간에 다뤄볼게요. 여기까지가 쇼핑몰을 준비하면서부터 1년이 지날 때까지를 보여드린 겁니다. 많은 쇼핑몰 중에요. 스마트 스토어 하나만 말씀드렸어요. 혼자서 할 수 있는 수준이 이 정도거든요. 아까 보셨죠? 스마트 스토어는 빙산의 일각이요. 시작일 뿐입니다. 그래서 스마트 스토어만 배운다? 아닙니다. 쇼핑몰 전체를 아우르는 방법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